매일 아침 꼭 챙겨야 할 뉴스 딱 3개만 골라서 깊게 들여다봅니다. 뉴스 3개 시간인데요.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박지원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엄청 추워졌던데 두 분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자, 첫 번째 뉴스 가보죠. 네,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2달도 채 안 되어서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그 사유를 두고 논란인데요. 여러 언론은 신현수 수석이 이번 검찰의 고위급 인사와 관련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짚었습니다. 법무부와 검찰을 핸들링해야 될 자리에 민정수석이 오히려 법무부와 전혀 소통되지 않고 패싱이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때문에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추측인데요. 일부 언론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의 사의를 반려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었다는 추정과 함께 법무부 인사 이전부터도 불만이 쌓여왔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조직을 개편하려고 했으나 그 뜻을 관철하지 못했다는 건데요. 특히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청와대 일각에서 반대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측들도 나왔고요. 다만 청와대는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 드릴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근데 이제 부정을 하지 않은 게 사실상 인정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의 표명한 건 뭐 이제 기정사실로 봐도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뭐 모든 언론이 다 이제 그렇게 쓰고 있고 특히나 어떤 그 이제 검사장급 인사 이게 어떤 이제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이것도 뭐 거의 공통분모이기 네. 때문에 뭐 그건 그 자체로 이제 놓고 봐도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신현수 수석의 반발의 성격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게겠죠. 너무 짧거든요. 사실은 올 초 1월 달부터 임무를 수행했다고 해도 무방한데요. 네. 그중에 설날이 있었고요. 딱 유일한 한 게 일입니다. 법무부 검사장급 인사 요것밖에 없어요. 그 뭐 딴 것도 있겠지만 네. 일을 하겠지만 국민들이 주목하거나 눈에 띄는 부분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이게 사의를 한다.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그 구도 속에서 묘사를 하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아주 좀 상식적으로 하는 반문을 던지고 싶은 게,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의 인사가 거의 그대로 관철된 거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는 거잖아요. 본인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근데 검사장급 인사가 법무부 장관의 전결 사항인가요? 아닙니다. 대통령이 합니다.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니까 인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건 대통령의 뜻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 그 사의를 표명했다는 보도에서 대통령이 별로 등장을 안 하더라고요. 네. 이 부분이. 근데 오늘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 보도가 하나 나온 게 있던데, 4일이었나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때 문재인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검찰 인사 기류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오늘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거는 신현수 대 박범계의 그러니까 갈등 구도가 아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박범계 장관이 실무적인 거를 했지 결국 뜻은 청와대 뭐 특히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특히 이제 딱 한 개예요. 이성윤 유임, 한동훈이 안 올라온 거. 뭐 그 부분이 지금 가장 검찰하고 갈등 요인이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된 이유가 뭐 지금 진행자 설명처럼 뭐 그런 걸지처럼 보이긴 하는데요. 결국은 박범계 장관하고 지금 신임 신현수 수석하고 갈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리고 그 수석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결재권자가 아니라 없어요. 참모예요. 참모. 사실은 이제 그 법무부에서 하면은 이제 받아가지고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예. 그거에 대해서 좀 전달을 하는 어떤 이런 기능을 줄 수 있겠지만 본인의 의사가 관찰이 안 됐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물러난다. 그게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들마다 갈등의 축을 놓고 보도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했습니다. 뭐 이제 박범계 장관과 신현수 수석을 두 축으로 이렇게 쓴 언론사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결국 이광철 비서관과 이 신현수 수석 간의 이제 갈등식으로 이렇게 보도한 것들도 많고, 이게 사실 청와대 내부에서 이러한 일을 밖에서는 약간 이제 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만 이제 이에 대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신현수 수석이 배신감을 느꼈다 뭐 이런 표현까지 써가면서 좀 보도를 갈등을 좀 뭐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키우려고 하는 듯한 모양새로 여러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이 이렇게 좀 다뤄질 만한 문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서 이 갈등을 조명하는 태도 자체도 조금 그렇죠. 논쟁적이지 제가 않나. 이상하게 보는 거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짧아요.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오히려 박범계 장관이 그 이전에 좀 했던 상황이고 민정수석을 오래 하지 않았는 상황에서
지금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자 말씀처럼 본인의 권한이고 본인의 그 책임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 이유로 뭐 갈등해서 사퇴한다 이렇게 보기 사실은 맥락으로 맞지는 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니 뭐 그게 이제 그 네. 본인은 정말 이제 그게 불만이어서 그만둘 수는 있겠지만 이제 그러면 그것이 정당한 것이냐? 네, 이 문제는 또 다른 평가의 틀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안의 성격, 그러니까 사안의 그 실체가 뭐냐와는 다르게 사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이냐. 저는 요 점을 좀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언론이 지금 그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설령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면 신현수 수석의 어떤 사의 변명은 정당한 것이냐? 이건 평가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요거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다른 보도를 보면 처음으로 사의 표명을 한 게 아니라 이미 두 번째. 9일에 두 번이나 이미 한 번 했고 반려가 되니까 또 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출근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에도 이제 참석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할 생각이 이제 별로 없는 것으로 네. 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결말이 어떻게 나올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넘어가죠. 네, 국가정보원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회의원 등을 조직적으로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을 인정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관련 보고를 진행했는데요. 국정원이 사찰 대상과 기간, 정보 목록 등을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16일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고 무슨 절차를 밟았는지를 설명했는데요. 이번 의혹은 이제 광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의 정보 공개 소송 승소에 따라 국정원이 지난해 12월 전담 TF를 꾸려 대응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국정원은 지난 15일까지 총 151건의 정보 공개 청구를 접수했고 존재하지 않거나 부분 공개한 110건은 종결, 나머지 41건을 현재 처리 중인데요. 4월 7일 재보궐선거 등을 감안해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 이게 지금 국정원의 입장입니다. 국민의힘도 불법 사찰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만 해당 이슈가 선거에 자칫 영향을 미칠까 봐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의 연관성 여부 때문인데요. 일단 국정원은 당시 정무수석실이나 박형준 전 수석이 관여한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밝힌 이 상황입니다. 내용은 이제 어떤 그 연장 방송이 JB타임에서 이제 짚은 바가 있는데 이제 관심사는 어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이 국회 정보위 출석이 예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 자리에서 이제 어떻게 보고를 하고 어디까지 공개하느냐 이게 이제 관심사였는데 이제 가지고 온 건 아무것도 없다. 네. 결국은 이거잖아요. 그다음에 또 그 국정원의 주장도 타당한 게 이게 지금 그 자칫 함부로 공개했다고는 이게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정치적 중립 부분 위반이 될 수가 있어요. 아니 그다음에 네. 개인의 어떤 그 내역이 들어가 있는 것을 이 본인에게만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무차별적으로 공개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국정원의 어떤 설명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고 그렇죠. 다만 이제 정보 목록을 가져오느냐. 이제 그 정보의 차원에서 아마 관심사에게 이거였던 것 같은데 이것까지 이제 갖고 오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박지원 원장의 이제 그 말은 국회에서 결의를 해주십사 네. 내지 특별법을 만들어 네, 그렇죠. 주십사 이거잖아요. 국가정보법에 그게 안 되도록 돼 있고 네. 정자도 뭐 안 하겠다라고 아주 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법을 만드는 것도 사실상 어렵고요. 야당이 지금 저런 상황에서 네. 결국 개인들이 이제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공개를 하라고 대부분 결정은 났지만 부분적으로 여백 처리해서 공개가 돼 있는데 네. 예컨대 사찰을 당했던 사람들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더 요구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받았을 때는 뭐 그분들이 공개하는 걸 갖고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보기관에서 그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공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지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거는 그렇게 가면 처리가 되면 안 되는 네, 거죠. 절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박지원 국정원장이 요구했던 게 이제 국정원 60년 불법 사찰 흑역사에 관련된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근데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 이거를 글쎄요. 그러니까 마냥 거부하기만도 그런 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가 이제 타깃이 되어 가지고 국정원이나 심정부 여건이 선거에 악용하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때만 한 게 아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도 이런 식의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게 지금 국민의힘 측의 의혹 제기입니다. 그럼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야당도 특별법 제정에 협조를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공개하고 같이 살펴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야당에서 약간 이제 이쪽으로 가도 좀 그렇고 저쪽으로 가도 좀 그렇고 스탠스 잘 못 잡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저 엄밀하게 말하면 이게 이제 그 논란의 그 이제 촉발점이 됐던 게 SBS 8일자 보도인가요? 네, 여기서 이제 국정원 고위공개자의 말을 인용을 해서 뭐 이제 18대 국회의원 전원에 네. 사찰 문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도를 하면서 이게 이제 정책 쟁점이 됐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이제 공개는 계속 해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절차대로 규정대로 밟아가면서 이것이 국회 정보위원회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고가 이루어지고 내지 이것이 이제 개별적으로 대응을 해서 개별적으로 통보를 해서 공개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건 좀 문제가 심각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이걸 전부 다 그러니까 바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이거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 국정원 고위 관계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특정 언론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이제 발끈했던 부분들은 뭐 일정하게는 전후 맥락상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거기서 의도성을 뭐 당연히 이제 그 경계할 수 있는 것이니까. 하지만 이제 그거는 그거대로 놓고 보고 다만 지금 뭐 그 1,000명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문건이 지금 보관돼 있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가 네. 됐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법을 만든다 뭐 쉽진 않은데 시간도 그렇고요. 그런데 뭐 저는 사실 이게 뭐 맥락 없이 뭐 선거에 이용된다 뭐 이 부분보다는 그냥 시간적으로는 작년 11월달에 대법원 판결이 난 거거든요. 그렇죠. 그 시간적으로는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진행되고 있었죠. 있는 거 이게 무슨 뭐 선거에 이용하거나 뭐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악용한다 이렇게 볼 이유는 없는 거고 이 선거보다는 그 재판이나 정보 공개를 해주라고 그 시간에 따라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요 뭐 저는 뭐 개인들 그 정보 공개하는 개인들의 지금 좀 그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소 잃고 뇌 약간 고치기님이 사찰은 저를 지칭할 때만 써라로 이런 건 이제 아재 개그라고. 소 읽고 또 내 약간 고치기 좀 재밌네요. 네, 아무튼 이건 역시 이제 어떤 사찰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된다 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죠. 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 제안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이 지난 15일에 이재용 부회장 측에 취업 제안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이 부회장은 최근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상고를 포기하며 형이 확정된 상황이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억 원 이상의 횡령, 배임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해당 범죄와 관련해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취업 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이재용 부회장은 향후에 형을 마치더라도 삼성전자의 경영에 참여할 수 없고 부회장 직함도 유지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집행이 종료된 이후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전례로는 이제 김승현 하나 회장이 있는데요. 다만 법무부는 이번에 취업 승인 신청 절차도 함께 안내했다고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칠 경우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취업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 측이 이 절차를 실제로 거칠지는 미지수입니다. 이거 자동이거든. 사실 이게 저는 기사거리가 되는 게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자동이에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범죄를 저질렀던 기업. 그럼 밀접한 회사에 취직을 못하니 당연하죠. 회사 가서 횡령한 사람을 그 사람을 또다시 취직시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 법률 조항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자동적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또 반대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신청 절차까지 당연히 두도록 돼 있는데 그 절차를 그냥 이행한 겁니다. 뭐 이재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해야 된다. 이재용이 때문에 할까 말까 고민이 아니고 이재용이든 누구든 이전에 SK 채태원이든 하나의 김승현 회장이 다 똑같은 상황을 했었고 그래서 뭐 사실은 별 의미 없다. 의미는 전 없다고 생각이 근데 듭니다.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설령 취업 제한이 돼서 안 된다더라도 그러면 경영에서 손을 떼겠느냐. 안 떼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김승현, 최태원 회장은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취업 복귀가 됐었거든요. 뭐 사면도 받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옥중 경영도 하는 판인데. 그렇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어떤 법 규정에 그러니까 정해져 네. 있고 그래서 상징적으로라도 아무튼 형식적으로나마 그런 조치가 취해지고 한다면
뭐 그것이 또 어떤 그 갖는 의미는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내용적으로는 별로 실효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점은 좀 문제 제기는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재산고도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를 해가지고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산고를 포기하고 형을 좀 그대로 겸허히 받아들이는 스탠스를 좀 보인 상황인데 향후에라도 이 취업 제한에 대해서 아니 좀 승인을 해주십시오라는 절차를 거칠까요? 저는 이제 그게 또 뉴스가 돼가지고 지금 이게 지금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다른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더 문제예요. 이거 지금 이거 하든 말든 저 이재용 측에서는 아무 신경도 안 쓸 겁니다. 지금 이걸로 뭐 갑자기 해결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 분식회계 사건 예, 그 사건 말씀하시는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그 사건은 전 제가 봤을 때 모아이면 돕니다. 잘못되면 큰 형을 받는 거고요. 안 그러면 무죄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형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싸움이 될 건데 지금 취업 제한 되고 안 되고 이건 아무런 좀 전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취업 제한 신청을 안 함으로써 그러니까 저 이렇게 바뀌었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하는 하나의 어필 수단이 또 될 수 있고 만약에 재판이 그렇죠. 네. 그 동안에 그렇죠. 계속 진행이 된다면 재판에서 특히 삼성 재판에서는 막 별의별 걸 다 보더라고요. 이전 재판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반영된다면 오히려 나 신청 안 했습니다라고 할 가능성도 높겠죠. 저 이렇게 달라졌어요. 예. 라고 하는 어떤 어필 수단으로 그러면 신청 안 하고 네. 그냥 무관으로 남겠습니다. 네. 뭐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재판 네. 중에는 뭐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재판 이제- 진행이 된다면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상으로는 별로 큰 의미는 없을 거다. 자동으로 해야 된다. 워낙 네.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법 감시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도 뭐 좀 살펴봐야겠죠. 네, 빵을 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지훈 변호사,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